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더우시죠? 무더위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많이들 힘드시지 않으신지요? 모두들 편안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렇게 컴플런트와 인플라이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분석을 위한 컴플런트와 인플라이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컴플런트 코리아의 솔루션 엔지니어인 황주필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컴플런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오픈소스로 유명한 아파치 카프카를 만든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로 실시간 분산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라이의 윤선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인플라이는 고성능 실시간 분석 데이터베이스인 아파치 드루이드를 코어 엔진으로 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랑 솔루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저희 이제 좋은 질문 올려주시는 분들이랑 이제 끝나고 서베이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의 주제인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분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은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레이크 또는 데이터 마트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쿼리를 통해서 로딩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취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이에 새롭게 변경된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쿼리를 해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빅데이터처럼 수많은 원천 데이터 소스가 있고 그런 수많은 데이터 소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을 비즈니스적으로 끊임없이 확인해서 이벤트에 반응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산업군에서 스트리밍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컴플런트의 모토인 데이터 인모션, 그리고 이제 인플라이의 모토인 어널리틱스 인모션이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이제 현실적인 이런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이제 쿼리하는 방식은 이제 모든 데이터가 로딩이 되어야 실제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아마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마트 또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업무를 하시던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스트리밍 프로세싱이라든지 스트리밍 쿼리가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웨비나에서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트럭에서 발생을 하는 이벤트를 컴플런트를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되고, 이때 드라이버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치 정보도 같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플런트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토픽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되고, 토픽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시간 스트림 처리 엔진인 KSQL DB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또 다양한 토픽을 조인을 해서 이제 인리치를 한 다음에 그룹 바이라든지 애그리게이션 처리를 하게 됩니다. KSQL DB에서 처리된 데이터는 다시 컴플런트 토픽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드루이드와 같은 실시간 분석 툴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런 컴플런트 솔루션과 인플라이 솔루션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100번 말로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컴플런트는 컴플런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confluent.cloud라고 하는 URL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confluent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 가지고 계신
환경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데모라고 하는 환경에 컴플루언트 임플라이 데모라고 하는 클러스터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해당하는 이제 클러스터는 보시는 것처럼 AWS에 그리고 사우스이스트 2 호주죠. 그의 싱글존의 스탠다드라고 하는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픽은 16개가 있고 파티션은 101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의 장점처럼 클라우드는 손쉽게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루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베이직, 스탠다드, 데디케이트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옵션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베이직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베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 트래픽이 100MB per second의 트래픽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5TB까지의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데디케이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언리미트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AWS, GCP, Azure 세 군데에서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AWS의 서울 리전 아니면 싱글존이나 멀티존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GCP의 뭐 서울 리전 같은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AWS의 서울 리전의 클러스터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클러스터의 이름을 입력을 하시게 되고, 기타 사용하실 수 있는 유시지 리미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베이직을 선택했기 때문에 100MB의 실제 스토리지는 5TB까지의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SLA 같은 경우는 베이직 같은 경우는 99.5%의 SLA를 지원합니다. 베이직이 아니라 데디케이트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99.95%의 SLA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시면 데디케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컴플루언트 클러스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토픽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커넥터나 KSQL DB 엔진 자체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플루언트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컴플루언트 임플라이 데모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그런 사용량 자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카프카 클러스터의 스루풋, 그리고 스토리지 사용량, 토픽과 파티션의 수, 실제 커넥터를 보실 수가 있고, 전체 토픽의 목록과 각 토픽별 데이터의 유입량과 유출량 자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버, 이벤트, 로케이션 이라고 하는 토픽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벤트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를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벤트라고 하는 토픽으로 들어오는 프로덕션 하는 바이트 퍼 세컨드와 컨섬션이 되고 있는 바이트 퍼 섹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플로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는 실제 프로듀서 단에서 프로듀서나 아니면 커넥터에서 생성이 되는 데이터가 토픽이 어떻게 들어가고 토픽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컨슈머들이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서 프로듀서나 아니면 커넥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프로듀서나 커넥터가 어떤 토픽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토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어떤 프로듀서와 커넥터에서 데이터가 들어온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토픽의 스루풋과 바이트, 그러니까 파티션별 바이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파티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하나의 토픽에 몇 개의 파티션이 있는지 각각의 파티션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컨슈머 렉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읽어지지 않고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가 얼만큼이나 있는지와 같은 정보들을 오히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컨슈머 그룹에서 데이터를 읽어가는지와 같은 데이터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리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리니지, 요즘에 이제 데이터 플랫폼에서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리니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죠. 데이터 리니지는 커넥터, 프로듀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실제 토픽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KSQL DB와 같은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단계별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적재되고 어느 만큼의 처리량을 처리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픽도 있고요. 실제 KSQL DB의 쿼리 그리고 KSQL DB로 만들어지는 테이블들을 한눈에 손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앞에서 있는 이제 커넥터를 선택을 하시면 각각의 커넥터의 타스크별로 생성이 되는 데이터의 양 자체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토탈 프로덕션 생성이 되는 데이터의 양과 실제 토픽별로 전송이 되는 데이터의 양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토픽을 선택을 하시면 해당하는 토픽의 스루풋과 바이트, 실제 데이터의 양 자체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KSQL DB의 쿼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KSQL DB 쿼리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 자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실제 컨슈머, 실제 KSQL DB도 카프카 입장에서는 하나의 컨슈머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토픽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오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라고 하는 토픽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드라이버스라고 하는 토픽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토픽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량 자체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 카프카에 들어오는 데이터 메시지 자체를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예를 들면 실제 드라이버스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KSQL DB에서 실제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쿼리하기 위한 쿼리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스트림을 생성을 하는 쿼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벤트라고 하는 토픽과 드라이버스라고 하는 토픽 두 가지를 조인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인리치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러니까 인리치먼트를 해서 새로운 그런 토픽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로 이렇게 인리치먼트가 된 이벤트에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쿼리는 KSQL DB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는 얘는 KSQL DB에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 예제이고요. 실제로 이제 앞에서 드라이버스와 이벤트를 인리치한 토픽에서 윈도우 텀블링이라고 하죠. 실제 윈도우 주기. 그래서 지금은 900초에서 15분 동안 예를 들면 이제 급제동을 한 드라이버를 찾는 예제이고요. 그래서 그룹 바이가 드라이버 I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카운트는 3번 이상. 그래서 15분 동안 3번 이상 급제동을 한 드라이버들의 목록을 찾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트럭이라든지 차량에서 들어오는 이벤트에서 이런 정보들 자체를 찾아내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KSQL DB를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커넥터스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스는 실제 이제 카프카를 이제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친숙하게 느껴지시겠는데요. 실제로 프로듀서라든지 컨슈머 API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커넥터를 통해서 손쉽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프리빌트인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프로듀서, 컨슈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레드시프트 싱크라든지 S3나 아니면 뭐 데비지움에 있는 엘라스틱이나 아니면 오늘 소개시키는 드루이드, 몽고DB, 하둡, JDBC, JMS 등등 굉장히 많은 커넥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소스 커넥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셋과 커넥터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50가지 이상의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그레스 CDC 소스 커넥터를 하나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같은 경우 풀리 매니지먼트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셀프 매니지드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풀리 매니지드 옵션은 이제 컴플런트 클라우드에 커넥터를 실행시키는 방식이고요. 셀프 매니지드 옵션은 컴플런트 클라우드 외부에다가 내가 원하는 커넥터를 실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프 매니지드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넥스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실제 컴플런트 클라우드와 연결을 하기 위한 API 키 그리고 시크릿 같은 걸 생성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컨피그레이션을 생성을 하시게 되면 바로 커넥터를 구동을 할 수 있는 설정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설정 파일을 통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컴플런트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시콜 DB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콜 DB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하는 그런 엔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스트림 API를 통해서 개발자가 개발을 해야 되었다고 하면 캐시콜 DB는 SQL 신텍스를 사용을 해서 손쉽게 쿼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에서 잠깐 그 데이터 리니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드라이버스나 이벤트 토픽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스트림을 읽어와서 조인을 해서 읽어오는 그런 이제 쿼리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인해서 인리치먼트가 된 토픽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 주기 또는 그룹 바이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다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이트 스토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머티리얼라이즈 뷰 뭐 이렇게 부르는 실제로 스테이트풀한 데이터 셋 자체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뒤에 있는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드루이드와 같은 그런 이제 실시간 분석 툴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읽어가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컴플런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으로 인플라이 데모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님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인플라이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라이 데모를 시작할 텐데요. 인플라이 드루이드가 어떻게 실시간 및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연동해서 한 화면으로 확인하고 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플라이 드루이드를 켜면 나오는 저희 드루이드 콘솔 예시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 소스를 연동할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컴플런트 클라우드 토픽 연동을 위해서 아파치 카프카를 저희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컨슈머 프로퍼티 정보만 있으면 되고 저희는 입력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트럭 운행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토픽은 드라이버스로 정하겠습니다.
이 필드들을 입력하고 나면 이제 카프카 토픽이 있는 컴플루언트 클라우드 서버에 연동이 되고 이 화면이 원시 데이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파싱을 할 건데요. 이제 파싱은 자동으로 필드를 추출하고 이제 그 값들을 그룹별로 나누고 필드로 정리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컬럼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어드레스, 드라이버 아이디, first name, flat ID, 라이센스 넘버 등등 컬럼이 지정이 됐고 이 데이터들은 이미 컴플루언트 클라우드에서 전처리가 되었고요. 우리는 데이터를 파싱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는 포맷이 JSON인데 실제 사례에서는 여기에 있는 옵션들 CSV나 TSV나 필요하신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컬럼 타임스탬프 잘 되어 있고요. 포맷은 필요하신 대로 모디파이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디폴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누르시고 보시면 ETL도 컴플루언트 클라우드에서 끝났고요. 우리는 필터링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필요하면 데이터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 그럼 필요 없는 컬럼들을 제외를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데이터가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저희는 역시 디폴트 설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옵션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다이멘션 리스트 지정하는 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필요하시면 롤업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백만 개의 로우 이벤트가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것도 역시 디폴트로 지금 화면이 괜찮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티셔닝인데요. 이벤트들을 시간, 일, 주, 월, 연 단위로 그룹핑을 하는 거죠. 저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시간 단위로 하겠습니다. 옆에서 맥스 로우 퍼 세그먼트랑 맥스 토탈 로우 등등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다음은 튜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earliest offset 값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기타 다른 설정들은 이제 필요하신 대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모든 세팅이 끝나면 옆에서 publish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는 데이터 소스 이름을 드라이버스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계시는 화면이 스택의 최종 JSON 포맷이고요. 서밋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연동이 되고 수집이 됩니다. 이게 백엔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이 화면이 인플라이 피벗 UI이고 데이터가 인플라이로 인덱싱이 돼서 피벗으로 들어오면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큐브를 클릭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벤트 값이 나오게 되고요. 드라이버 필드들이 옆에 다이멘션으로 리스트업이 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로 변경을 하면 바로 적용이 되고 73,000개 이벤트가 발생된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임을 추가하면 그래프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에서 1시간 단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프에 바로 적용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필터도 1시간으로 변경해서 분 단위로 그래프를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는 드라이버별로 이름을 넣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건데 원하시는 그래프를 선택하실 수 있고 이 화면이 사용자들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인덱싱이 되면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컴페어를 누르시고 1시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77개의 이벤트가 더 발생이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인플라이의 강점 중에 하나로 실시간 데이터랑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같이 분석 가능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 데이터는 각 컴플루언트를 통해서 받고 또 히스토리컬 데이터랑 비교 분석하고 한 화면에서 시각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적 값도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라이버 이름별로 그래프를 생성을 했고 시간을 지우고 last name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last name, first name 다 적용이 돼서 그래프로 만들어진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6시간으로 변경해서 바로 그래프가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냥 1시간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저장을 누르고 이름은 저희가 사우스 코리아로 해보겠습니다. 세이브를 누르시면 첫 대시보드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유저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본인이 필요한 대시보드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다른 대시보드 구성도 예시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시로 금융 쪽에서 어떻게 대시보드를 구성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뱅킹 애널리스트고 저희가 여러 고객들 데이터가 있겠죠? 컴플루언트 클라우드랑 인플라이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들은 이미 아시아에 많이 있고 핀테크 고객사는 한국에도 있고 또 싱가포르랑 기타 아시아 지역에도 있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저는 핀테크 애널리스트로 프로드 트랜잭션을 보려고 하고 인플라이 피봇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기술자는 아니고 분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프로드를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 false가 10,000건이 넘게 있고 true가 395건이 있네요. 저는 프로드 데이터만 보고 싶으니 true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를 클릭하고 select를 누르면 패널에 있는 다른 데이터들도 필터 적용돼서 바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프에 트랜잭션 발생한 거 볼 수 있고 옆에는 어카운트 아이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트랜잭션 값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는 어마운트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데이터 값이 업데이트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널들 보시면 뱅크 네임도 있고 뭐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고 로케이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카운트에서 프로드 이벤트가 있었는지, 어디서 온 건지 등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라를 추가해 볼 거고 컨트리를 누르고 애드 하시면 바로 추가가 됩니다. 러시아랑 벨라루스랑 우크라이나 등등 나라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기서 과거 데이터랑 비교를 해볼 건데요. 컴파일을 누르시고 바로 업데이트가 돼서 히스토리컬 데이터랑 실시간 데이터랑 바로 동시에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어카운트에서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이 어카운트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다음은 어떤 은행에서 문제가 많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네임을 추가하고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 PNC 뱅크라는 러시아에 있는 은행에서 프로드 트랜잭션이 많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알람을 설정해서 이 은행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알람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서 Set Alert 버튼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원하는 조건들 선택하실 수가 있고 매적값이랑 필요한 조건들을 여기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알람을 받아볼 건지에 대해서 슬랙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알람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실시간 데이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연동해서 비교를 하면서 한눈에 분석하고 시각화를 하고 또 특정 조건에 대해서 알람을 설정해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대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금융 데이터 데모를 마치고 이제 유통 쪽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유통사에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세일즈 트랜잭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리전별로 나눠져 있고 옆에 보시면 세일즈 볼륨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 컴플루언트에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탑 프로덕트 보시면 과거 데이터랑 비교해서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것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 쪽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다른 데이터도 다 적용돼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논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네요. 여기에서 Explain 버튼을 누르시면 그 데이터에 대한 기록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논 제품이 미국 내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3개월 단위로 보겠습니다. 전체 12빌리언의 트랜잭션이 있고 10빌리언이 늘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별로 그래프를 볼까요? 가장 많이 팔린 기간만 좀 따로 떼서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기간을 떨어져 있더라도 따로따로 선택을 해서 여기서 셀렉트를 누르시면 이 기간만 따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말에 가장 많이 트랜잭션이 있었던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영업점에서 가장 많이 팔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 아이디를 누르시고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가장 많이 트랜잭션이 있었던 곳은 뉴욕인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랑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세일즈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뉴욕 쪽에 조금 더 많은 재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번의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고관리 직원이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해야 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히스토리컬 데이터랑 비교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재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겠죠. 자, 컴플루언트 클라우드에서 인플라이 드루이드로 데이터를 받고 인플라이 피봇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인플라이는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트라이얼을 하실 수 있고요. 데모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회사 인플라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플라이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이 되었고 아마존, 애플, 아틀라시안, 트위터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드루이드에 기반한 인플라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플라이 분석 플랫폼은 드루이드를 코어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드루이드는 빠르고 효율적인 광고 분석을 위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었고 그 성능이 인정받으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점차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 페이팔 같은 실리콘밸리의 많은 테크 기업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드루이드 프로젝트 창시자들이 드루이드를 사용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보게 되고 이들이 만든 회사가 저희 인플라이입니다. 인플라이 분석 플랫폼은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트위터, 애플, 아마존, 트위치 등등 다양한 고객사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파치 드루이드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광고 데이터 분석인 만큼 미디어, 광고 쪽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해서 통신, 유통, 금융, 온라인 게임 등등 모든 분야에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시아에서는 네이버, 라인, 차이, DBS, 아틀라시안 등과 같은 고객들이 인플라이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인플라이는 고객의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도입이 되고 있고 유즈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운영 인텔리전스로 나눠집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공급망 분석, 위험 사기 분석, 디지털 미디어, 클릭스트림 분석 등에 적용이 되고 운영 인텔리전스 쪽으로는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 매트릭스 및 API 분석, IoT 보안 분석용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날에 주요 사용되는 데이터 스택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데이터 소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카프카나 컴플루언트 같은 스트리밍 데이터 전달 플랫폼을 거쳐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이 될 때 스파크 같은 시스템을 사용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다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돼서 마침내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제 콜드 데이터는 주로 분석가들이 복잡한 리포팅 쿼리나 머신러닝에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레이턴시보다는 데이터의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읽고 복잡한 쿼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플라이에서 분석하는 리얼타임 핫데이터는 주로 비즈니스 의사결정권자들이 인터랙티브한 에드 쿼리를 실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레이턴시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 목표 레이턴시가 수초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핫데이터 분석과 콜드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세분화한다고 한다면 이제 각 워크로드에 맞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콜드 데이터 분석은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사이언스 시스템을 사용해서 가능하지만 핫데이터 분석은 인플라이와 같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바로 로드해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전처리 파이프라인이 없이 스팀 데이터를 바로 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입되자마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플라이는 핫데이터 분석 쿼리들을 섭세컨 단위, 즉 1초 미만의 쿼리 리조트를 보여주는 섭세컨 단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한 분석이 가능하고,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비기술자 사용자들, 저 같은 세일즈라든지 마케팅이든 커스터머 서비스 등 모든 일반 사용자들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범위도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인플라이는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배치 혹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데이터를 연동을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최적화된 인덱스드 세그먼트 형식으로 변환을 하고, 이를 통해서 대규모 환경에서도 1초 미만의 쿼리 결과를 구현하고, 데이터 규모가 크더라도 혹은 많은 동시 사용자가 있더라도 일관적인 쿼리 결과를 제공을 합니다. 인플라이는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상관없이 어떤 데이터 환경에서도 구축이 가능하고,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데이터 분석, 커스터마이즈한 트거카 툴 등 해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라이는 우선 코어 엔진인 인플라이 드루이드가 있고,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인플라이 피봇이 저희 시각화 툴로서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대시보드 및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능 및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인플라이 매니저도 포함해서 저희는 풀스택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 화면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플라이 피봇은 저희가 데모에서 시연한 바와 같이 인플라이 드루이드에 최적화된 시각적 분석 툴로서 인터랙티브한 피봇 그리고 슬라이스 앤 다이스 분석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인플라이 클래러티는 저희가 데모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운영팀에서 드루이드 클러스터에 대한 상태 및 활용 정보로 이루어진 종합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툴로서 용량과 성능을 파악하고 성능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프로세스 등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라이 매니저는 인플라이의 포인트 앤 클릭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보시면 되고, 클러스터 관리 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연동, 해제,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등등을 한 화면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데모에서는 저희가 드루이드랑 피봇만 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인플라이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따가 끝나고 설문의 요청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시간을 잡아서 데모를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 사례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BS 뱅크인데요. DBS는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은행입니다. DBS는 돈 세탁 방지 및 실시간 사기 감지, 임직원 행동 분석 등을 위해서 인플라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금 세탁 방지랑 실시간 사기 감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S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먼저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들을 탐지하고 그 후에는 이 거래들이 진짜 자금 세탁인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자금 세탁 그 행위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돈 세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DBS는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 및 SQL 온 하둡 기술을 사용했었는데요. 6개월치 이상의 데이터에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쿼리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플라이로 교체를 했고 그 결과 2년치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 탐지 시스템은 기존의 배치 기반으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기 행위를 탐지할 수가 없었고요. 따라서 사기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야 후속 처리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라이를 사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사기 행위를 탐지할 수 있게 되고 사기 행위로 인해서 거래가 미처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를 예방할 수 있게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트위치 사례인데요. 트위치는 한국의 아프리카 TV랑 비슷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트위치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문화를 조직에 도입해서 매 순간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플라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인플라이를 도입하기 전에는 임직원을 크게 데이터 스태프 그리고 논데이터 스태프로 나눠서 논데이터 스태프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 싶을 때마다 데이터 스태프를 찾아갑니다. 데이터 스태프한테 요청을 하면 데이터 스태프가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데이터 스태프랑 논데이터 스태프 간의 불필요한 의존성 때문에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플라이를 도입한 이후에는 인플라이에 로드된 데이터를 논데이터 스태프들도 피봇을 사용해서 직접 분석을 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인플라이의 1초 이내에 쿼리를 처리할 수 있는 이 높은 성능 때문에 인터랙티브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직 내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더욱더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서 30배 이상의 더 많은 임직원들이 현재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마지막인데요. NTT는 미국에 소재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텔레콤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IP 백본 중에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백본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플라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플라이를 사용하기 전에는 NTT는 데이터 수집부터 저장 그리고 분석까지 제공하는 상용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시스템이 이제 NTT의 입장에서는 블랙박스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디버깅을 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하거나 기존의 기능을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시스템이 지원하는 에두 쿼리 기능이 제한적이라서 매우 중요한 분석 쿼리가 필요한 순간에도 실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TT는 카프카랑 인플라이 기반의 새로운 솔루션을 자체 제작을 했고 이로 인해서 비용도 5배 이상 절감을 할 수 있었고 그 전에는 성능 문제 혹은 시스템 자체 한계로 인해서 실행할 수 없던 쿼리들도 인플라이를 통해서 인플라이를 사용함으로써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분석 유저가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플라이는 Analytics in Motion이라는 모토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Analytics in Motion은 번역해보면 동태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분석이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빠른 쿼리 결과를 제공해서 대화형 쿼리를 실현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확장성이 뛰어나서 대규모의 환경에서도 아니면 동시 사용자가 많더라도 일관적인 성능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데모에서 보여드린 거랑 같이 이제 실시간 데이터랑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비교 분석 가능하게 하고 가격 대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이어서 저희 황상무님께서 컴플루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컴플런트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인플라이가 이제 Analytics in Motion이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컴플런트는
데이터 인모션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치 카프카, 잘들 아시는 이제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카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링크드인에서 아파치 카프카를 만든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바로 이제 컴플런트가 되어 있고요. 앞에서 이제 이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 이제 우리가 데이터 레스트라고 표현하죠.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던 방식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는 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면 3V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빠른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아서 처리할 것인지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컴플런트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포춘 100대 기업의 80% 이상이 컴플런트를 다들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카프카는 뭐 익히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서 잠깐만 또 소개하고 넘어가면 실제 아파치 카프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그 MQ 기반으로 되어 있던 방식을 탈피해서 이제 펍서 기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을 바로 서브스크라이버가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카프카 플랫폼 내에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또 다른 데이터가 필요한 곳에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하거나 아니면 캐시컬 DB와 같은 실시간 분석 툴을 통해서 프로세싱하고 애널리시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중앙에 있는 주키퍼 카프카 브로커 기반의 기능만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컴플런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가지 이상의 실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넥터를 통해서 실제로 API를 통해서 프로듀서 컨슈머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엔터프라이즈에서 필요한 보안 기능, 그래서 단순한 이제 ACL이 아니라 롤 기반으로 토픽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사용자 그룹에 대해서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KSQL DB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스키마를 관리하기 위한 스키마 레지스트리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을 하시면 가장 모든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매니징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실제 매니지먼트, 모니터링, 그리고 오디팅 같은 기능을 위한 웹 UI인 컨트롤 센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센터를 통해서 앞에서 보셨던 그 컴플런트 클라우드의 그 웹 UI가 실제 컨트롤 센터의 UI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런트 같은 경우는 실제 온프레미스에서 설치형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컴플런트 플랫폼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 버전인 컴플런트 클라우드 그리고 두 가지를 혼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커넥터를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들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산 환경이 기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쉬운 스케일 아웃을 통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K스트림과 KSQL DB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감한 그런 이제 이벤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규정 준수를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컴플런트를 사용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유스 케이스라고 하면은 아마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는 예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앞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타겟이 되는 시스템에 데이터를 던져주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CDC라고 해서 체인지 데이터 캡처 기능을 통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MySQL, 몽고DB 같은 곳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스탯이나 아니면 컴플런트 D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로그를 실제 카프카 쪽으로 전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IoT 디바이스에서 MQTT나 아니면 REST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 전송된 데이터를 컴플런트가 받게 되고 그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K스트림이나 아니면 KSQL DB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시거나 트랜스폼하거나 애그리게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뒤에 있는 오늘 데모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파치 드루이드나 아니면 스플렁크, 엘라스틱 또 다른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가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요즘은 기존에 이제 모노리스 형태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전환을 많이들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일반적인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시려고 하실 때의 모습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레퍼런싱을 하는 게 넷플릭스 OSS 같은 걸 많이 레퍼런싱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거조차도 굉장히 복잡한 이벤트의 이제 서비스 메시를 구현을 해야 되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형태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도입을 해서 이제 컴플런트를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서비스 사이에 실제 피어-투-피어 메시 자체를 없애는, 그래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는 방식을 요즘에 많이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컴플런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바 기반의 그 개발 개발 랭귀지를 지원을 하죠. 하지만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자바 이외에 C, C++, 뭐 C#이나 아니면 단넷이나 고, 파이썬, 러스트 같은 다양한 종류의 랭귀지를 지원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굉장히 유명한 시스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다양한 커넥터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넥터를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카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KSQL DB와 같은 실시간 분석 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KSQL DB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드루이드 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스트리밍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많이들 아파치 스파크와 같은 툴을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이제 아파치 스파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세싱을 하시게 되면 실제 스파크 클러스터를 또다시 이제 구현을 하고 유지를 하시고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KSQL DB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컴플런트 플랫폼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보신 것처럼 이제 SQL 쿼리 신텍스 형태로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예를 들면 어떤 소스 커넥터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스트림을 생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테이트풀한 테이블을 생성하시거나 하는 것들을 SQL 쿼리 형태로 만드셔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이 되는 데이터를 CDC나 아니면 프로듀스 API 아니면 커넥터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카프카로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온 데이터는 노멀라이즈를 하시거나 필터링, 트랜스폼, 인리치먼트 아니면 이제 애그리게이션을 통해서 또 다른 토픽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토픽 데이터들은 윈도잉은 특정한 시간 주기인 거죠. 앞에서 예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15분 주기, 1분 주기, 5분 주기 형태로 슬라이드 형태로 윈도우를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텀블링 형태로 윈도우를 옮겨서 특정한 시간 주기나 특정한 패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내신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뒤에 있는 분석 툴이나 아니면 이제 인덱싱 툴들 아니면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도록 하는 형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라고 제가 그냥 처리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걸 처리하냐면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필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블루와 레드가 섞여 있는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는 경우 내가 블루만 골라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위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주황색 공이랑 파란색 공이 들어올 때 실제 주황색 공은 없애고 파란색 공만 이제 선택하시는 게 필터이고,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인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합치는 거죠. 합친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는, 그래서 조인과 필터를 같이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블루와
블루와 레드가 들어왔을 때 두 개를 합쳐서 그린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아래에 SQL 신텍스를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너 조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SQL에서 조인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너 조인, 레프트 조인, 아우터 조인 같은 다양한 종류의 조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materialize view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stateful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aggregation이라고 표현하는, 예를 들면 average를 구하신다거나 min, max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하는 카운트를 하거나 하는 형태를 사용하실 수 있고, 보신 것처럼 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센서의 평균값, 에버리지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센서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데이터의 그런 평균값을 구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캐시컬 DB 엔진을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광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저희가 이제 카프카 서밋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카프카 서밋에서는 다양한 기술셋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뭐 단순 이제 카프카뿐만 아니라 오늘 같이 참여하신 인플라이 쪽에서도 버추얼 부스를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참석을 하셔서 다양한 기술셋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컴플런트와 인플라이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세션 중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는 못할 것 같고 짧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매니저님 네. 좀 질문 좀 보셨나요? 네. 질문을 봤는데 제가 이제 몇 개 답변을 드리려고 골라 놓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없어가지고, 간단한, 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 중에서 이커머스에서 구축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커머스는 저희가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일즈 트랜잭션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재고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세일즈 트랜잭션을 가지고 앞으로 뭐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지, 캠페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커머스 쪽에서는 광고 쪽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 데이터 분석으로도 활용이 높기 때문에 이커머스 안에 있는 광고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도 인플라이랑 드루이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광고의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고, 요거는 또 저희가 아까 사례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트위터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들한테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분석 시스템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루언트에서도 질문 하나 정도는 짚고 넘어갈까요?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컴플런트가 사용자 알백이라든지 암복화, 감사 로그 제공 등 감사 로그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럴 경우 일괄로 감사 로그를 저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딧 로그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이제 실제 이제 카프카의 토픽 내에 오딧 로그라고 하는 토픽 내에 실제 이런 정보들을 저장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어떤 토픽을 만들고 삭제하고 어떤 작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오딧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보시면 옆에 설문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 내주셔서 설문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뭐 더 궁금한 사항들은 따로 연락을 드리고 설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무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그리고 지금 아래에 저희 화면에 보시면은 홈페이지와 연락처, 이메일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설문 쪽에다가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아래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 직접 찾아뵙고 좀 더 추가적인 데모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